안녕하세요. 5월 8일에 나온 아파틴이 선랑한 논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스 2고요. 그래서 환자 수가 68명으로 임상 3상보다 작죠.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입니다.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와 대비되는 임상 시험인데요.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를 설명해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코호트는 공통적인 특성을 지닌 그룹을 말합니다. 약 12만 명의 간호사들이 있죠. Without Cancer or CVD입니다. 한마디로 건강한 간호사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다른 점은 하나입니다. 한쪽은 obese, 비만이고요. 다른 쪽은 lean으로 마른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heart attack이 오는지 관찰하고 싶은 것이죠.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는 exposure before disease입니다. 먼저 비만이냐 말랐냐 등으로 구분하여 노출군으로 나누고 이후에 질병이 발생하는 정도를 비교해보는 겁니다. 이벤트가 발생하는 건 뒤의 일이죠. 그래서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는 미래로 가는 연구입니다. 논문으로 돌아와서요, 싱글암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값도 아파틴이 투여군 하나이고 컨피던스 인터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컨피던스 인터벌이란 population parameter가 그 구간 안에 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실내 구간 안에 모수가 있다는 겁니다. 점 추정이 아니라 구간 추정이죠. 그리고 실내 구간의 가운데에는 민 값이 있습니다. 민 값을 중심으로 실내 구간을 펼치면 그 안에 모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30을 딱 맞추기는 어렵지만 20에서 30 사이에 있다고 하면 맞추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24개월 PFS가 32%에서 58%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PFS냐? 모수 PFS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 44.7%라는 건 임상시험 결과 나온 값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싶은 건 이 44.7%가 아닙니다. 파퓰레이션의 파라미터를 알고 싶은 것이죠. 그걸 추정하는 게 컨피던스 인터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컨피던스 레벨, 신뢰 수준을 95%로 잡습니다. CI 앞에 95%가 바로 컨피던스 레벨, 신뢰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대부분의 논문에서 95%를 제시하죠. 정리하면요, 연구자는 샘플링을 한 뒤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합니다. 왜? 파퓰레이션의 트루 밸류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요, 표본을 뽑을 때마다 데이터 값은 달라지겠죠. 샘플링 되는 표본이 그때마다 달라질 테니까 말이죠. 임상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를 모집할 때마다 정말 똑같은 환자들이 전부 모집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값도 달라지고 컨피던스 인터벌도 임상시험마다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임상시험을 100번 하면 95번 정도는 그 신뢰 구간에 모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믿고 FDA는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하나만 보고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임상시험을 다 검토하고 허가를 내주죠.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심지어 전임상 데이터까지 제출합니다. 왜 신뢰 구간을 구하고 이런 어렵고 복잡한 작업들을 하느냐? 그건 당연하게도 population parameter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unknown 상태입니다. 알면 이렇게 어려운 통계를 이용해서 추정하진 않겠죠. 알 수가 없으니까 수학을 동원하는 겁니다. 용어 정리를 하고 다시 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컨피던스 레벨은 확률입니다. 신뢰 구간이 모수를 포함할 확률이죠. 95%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컨피던스 인터벌은 신뢰 구간으로 이 구간에 모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를 보면 놀라운 게 있는데요. DCR이 98.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피던스 인터벌이 100%도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모수는 100%일 수도 있는 것이죠. 100%가 나오면 굉장할 겁니다. 아래는 NCT 넘버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아파틴입 임상시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에 시작된 임상시험입니다. 환자들은 recurrent or metastatic의 상태인데요. 재발과 전이가 있는 환자들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성능암은 기본적으로 recurrence와 distant metastasis가 잘 일어나는 암입니다. 프로원이라는 말은 좋지 않은 일을 당하기 쉽다는 말인데요. 한마디로 재발과 전이가 잘 일어나는 저응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틴이 임상에도 재발과 전이가 일어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임상시험은 임상 2상인데요.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의 치료와 관련 있는 부작용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긴 환자들의 숫자를 재는 건데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부작용 테스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임상시험 성공학에 따르면 임상 2상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기 임상 2상과 후기 임상 2상이 있습니다. 정기 임상 2상은 약효를 확인하고 안정성을 확인하는 초기 파일럿 연구입니다. 그리고 후기 임상 2상은 본격적으로 임상 3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임상인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최종 용량과 용법을 결정하는 임상 시험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약효도 입증하고요. 정리하면 정기 임상 2상은 효능과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후기 임상 2상은 효능을 확인함과 동시에 최종 용량과 용법을 결정합니다. 왜?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하기 직전이니까요. 후기 임상 2상에서는 최종 용량을 정한다고 했죠. 최적이라는 건 시행착오를 겪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시행착오는 정기 임상 2상에서 겪습니다.
안정성을 확인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죠. 어떻게 겪느냐면 신약 후보 물질의 최대 허용 용량이라고 하는 Maximum Tolerate Dose를 투여해봅니다. 줄여서 MTD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서 환자가 최대한으로 버틸 수 있는 최대 용량을 테스트해봅니다. 이 MTD 안에서 투여 용량을 다양하게 바꿔보고 비교해보면 환자가 어느 정도의 투여 용량까지는 버틸 수 있는지, 어느 용량에서는 부작용이 최소한이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작업을 전기임상 이상에서 한다는 것이죠. 안정성을 테스트하면서 말이죠. 약물의 용량을 탐색하는 방법에는 들어보셨던 용량 증가법이 있습니다. 도스 에스컬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건 용량을 늘려보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MTD, 최대 허용 용량 안에서 각각 투여해보는 게 아닐까요? 그건 최대 허용 용량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몇 명에게는 가장 낮은 용량을 투여해보고 그 다음 환자에게는 조금 더 높은 용량을 투여해보면서 어느 정도의 용량까지 몸이 버틸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이게 도스 에스컬레이션인데요. 그러다 보면 결국 최대 허용 용량 MTD까지 도달할 수 있겠죠. 도스 에스컬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결국 명확한 안정성 프로파일, 세이프티 프로파일이 없을 경우에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MTD, 최대 허용 용량을 모르니까 가장 낮은 용량부터 차근차근 늘려가 보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전기 임상 이상을 알아보는 건데요. 개념 증명, Proof of Concept을 하는 단계입니다. 용량을 늘려가 보면서 세이프티 프로파일도 확보해 가고요. 효능이 부작용보다 큰지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후기 임상 이상 단계에서는 앞서 살펴본 전기 임상 이상의 결과들을 근거로 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겁니다. 앞서 전기 임상 이상에서 여러 가지 용량들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이를 분석해서 최적 투여 용량을 도출해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약효와 부작용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눠서 임상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임상 이상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는 신약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신약들이 후기 임상 이상을 거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임상 이상은 전기일까요, 후기일까요? 칼로 무 자르듯이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전기 임상 이상에 가깝습니다. 왜? 실험군 대조군을 나누지 않았고요. 환자 수도 68명으로 작습니다. 후기 임상 이상은 피보탈 스터디라고도 하거든요. 중추적 연구입니다. 이걸로 FDA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기도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임상 3상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잘 설계된 임상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외에 임상 이상인데 가볍게 진행한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전기 임상 이상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임상 이상인데 뭔가 빡세게 각 잡고 임상 시험을 한 것 같다? 그렇다면 후기 임상 이상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로 조건부 승인을 노린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임상 이상인데 임상 3상과 크게 다를 거 없다면 후기 임상 이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큰 틀로 임상 1상, 2상, 3상으로 나누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임상을 딱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상과 2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많이 보고요.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1상과 함께 진행하는 건 전기 임상 이상이겠고요. 3상과 함께 진행하는 건 후기 임상 이상이 되겠습니다. 컨클루전에 보면 임상 이상을 해보니 베네핏이 다음 인베스티게이션을 보증한다고 말합니다. 전기 임상 이상의 역할인 POC를 했다는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성낭암, 임상 이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MTD는 Maximum Tolerate Dose의 약자로 최대 허용 용량이라고 합니다. 환자에게 이 이상으로 투여하긴 쉽지 않겠죠. 그리고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다음 임상 시험을 진행할 때도 약이 출시될 때도 최대 허용 용량 안에서 최적 투여 용량을 도출해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최대 허용 용량을 모를 때 안전하게 가장 낮은 용량부터 차근차근 늘려보는 게 용량 증가법, 도스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이프티 프로파일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죠. 전기 임상 이상에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컨피던스 레벨, 신뢰 수준 95%를 알아봤고요. 모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구간인 컨피던스 인터벌, 신뢰 구간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